SOP, 세일즈 포인트 전략 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일즈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장점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전자의 냉장고를 방송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해당 제품 브랜드 내에 있는 모든 라인업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의 히스토리도 알고 있어야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세일즈 포인트를 잡는데 절대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타겟팅을 해야 돼요. 타겟팅을. 자, D라는 상품을 파는데 D라는 상품은 A, B, C, D, E, F, G 중에 딱 중간에 있는 냉장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건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실속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실속형인 분들이 딱 그 D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정해지고 나면 이 상품을 20대 초반, 20대 후반, 남성, 여성, 아니면 어떤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타겟을 하는데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그럼 이런 분들을 타겟팅할 때는 이런 분들은 뭐냐?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재고도 2월이 됐지만 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기능을 충분히 갖췄고 재고고 2월이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졌어요. 이런 분들이 찾는 상품이 딱 그런 D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지금 나온 최신형 있죠? 그거랑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들은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구입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찾는 게 바로 저런 거야.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한 거, 디자인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사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죠. 인터넷 최저가 검색도 안 하고요. 그런 분들은 또 이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분들과는 또 다른 완전히 고객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접근 방식이 달라야겠죠. 기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이건 최신이고 처음 사는 거고 희소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줘야 이런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상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라인하고 약간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이 예뻐질수록 이제 막 거기에 열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 좀 트렌디한 걸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약간 디자인으로 신상품을 산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걸 이제 재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판매한 다음에 거기다 또 일부 자금을 더해서 또 새로운 디자인을 판매하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고시장에 내놓으시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면 아무래도 타겟팅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 크기나 활용도 이거는 진짜 그냥 실용성만 보시는 분들, 가방 살 건데 나는 무조건 큰 거, 냉장고 살 건데 무조건 900리터 이상짜리, 여러 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판매하는 시간대라든가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세분화돼야 되지만 보통 제가 방송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정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조사 부분이 있죠. 시장조사. 자,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채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냉장고 검색하면은 제조사만 보더라도 L전자, S전자, C전자, W전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차이점이라던가 단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야 돼요. 즉 경쟁사에 대한 조사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야 내 상품에 대한 장점의 세일즈 포인트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해외 직구까지 알리바바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존이라든가 많이 또 해외 직구들 관심 많이 가지시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도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오프라인은 우리가 어떻게 세분화시키느냐, 좀 프리미엄 시장과 그리고 약간 중저가 시장으로 나누는데, 종합 전자제품 그런 몰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조금 2월 상품이라던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 혹은 S전자나 L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대리점 이쪽 가시는 분들, 그리고 직영점, 대리점 중에서도 정말 좋은 백화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백화점에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어떤 프리미엄 매장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나가셔서
면대면으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그리고 그걸 사러 온 손님은 또 옆에 있는 손님이 그 판매자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장조사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동감 있는 정말 내 정보들인 거고 내 지식들이니까 시장조사를 좀 더 열심히 하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조사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홈쇼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의 채널을 휙휙 바꾼다라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번에서 하던 드라마가 끝나고 났을 때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저희가 이제 재핑이라고 합니다. 채널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근데 매출이 거의 100으로 따지자면, 100%의 매출이 있다면 한 80%에서 70%의 매출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 어떻게 우리가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략들,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쇼호스트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PT 구조를 짜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아주 간결하고 간략한 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짜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 즉 오프닝을 어떻게 짤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장점만 나열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점을 잊지 않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전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클로징을 딱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PT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는 방송의 컨티를 짜게 되어 있는데, 방송의 컨티를 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큐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오프닝 때는 이 제품의 필요성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오프닝을 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점을 이야기하는 1, 2, 3, 4, 5를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큐시트. 그리고 클로징에는 첫 번째 클로징에는 이런 멘트, 두 번째 클로징에는 이런 멘트,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뭐 어떠한 이벤트들이 들어가면 이벤트들, 뭐 경품 찬스가 들어가면 경품 찬스, 혹은 뭐 질문이 들어가면 뭐 질문, Q&A 타임,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딱 한 장짜리의 큐시트로 방송의 전체적인 1시간의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큐시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대본을 작성한다던가, 그것을 보고 카메라의 앵글을 잡는다던가, 그거를 기반으로 멘트의 순서를 정한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큐시트가 완성이 돼야 방송을 기획하는 첫 단계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쇼핑 기법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제가 좀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식품을 방송한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뭐 고기 같은 것들, 김치 같은 것들을 방송을 합니다. 고객들이 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재료입니다. 재료. 믿을 만한 시설에서 생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재료가 좋은데 맛없으면 소용없겠죠. 맛있다라는 표현을 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식품 방송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 상태도 사실은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저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복잡한 방법이 들어가면 구매를 하지 않는, 구매를 저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있다예요. 맛있다. 시종일관, 이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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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정에서도 어떤 제스처에서도 억양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좀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걸 따질까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이 있어야 그래도 일단은 믿고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기본 요건이 깔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조사의 어떤 공정도 정말 이게 친환경적으로 혹시 아니면 원료의 뭐 이렇게 부패라던가, 그리고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효능 효과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식품과는 다르게 맛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전문가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뭔가 흰 가운을 걸치고 뭔가 전문가스럽게 차트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뭐 시장조사 자료들을 그래프화해서 보여드린다던가, 어떤 것들인지 다 이렇게 조언도 드리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당신은 이거 드시면 건강해지실 겁니다. 혹은 당신은 이거 드시면 굉장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질 것입니다. 기대 심리,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것과 약간 이 건강과는 완전히 좀 별개되잖아요. 그 기대 심리를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고 그 명분과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들이 뒤쪽으로 쫙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패션입니다. 이 패션 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소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아크릴이냐, 뭐 폴리에스터냐, 폴리우레탄이냐, 아니면 겨울용품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 그리고 시즌성, 어떤 디자인, 뭐 감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옷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보는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입니다. 팔뚝살이 많다, 허리살이 많다. 이런 것들을 옷을 입었을 때 커버해 줄 수 있는 옷들을 상당히 많이 찾는다는 거죠. 조금 내 체형을 장점인 부분은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거, 그리고 단점인 부분은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런 옷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옷은 그런 단점을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이 둘의 장점을 더한다면 여러분들이 방송하시는데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TV 홈쇼핑은 이렇게 쇼호스트가 나와서 설명하는 시간이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가 됩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명, 쇼호스트가 나와서 PT를 하게 되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한 20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3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60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에 의해서 그런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라이브 커머스는 60분의 시간을 제품 설명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홈쇼핑처럼 그 영상 비율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적으로 60분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능력에 따라서 방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은 어느 때건 채팅창을 올려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홈쇼핑 아시죠?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드립니다 할 때 16대 9 가로가 긴 화면이기 때문에 쫙 하면 이게 더 길어 보이고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효과가 쫙 있어요. 그리고 DP 자체도,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쫙 DP를 합니다. 자,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생각해보세요. 이제 세로형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DP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엔 여기까지 나왔지만 이제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더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고 제품 하나 보여주다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비율들을 세팅을 좀 잘 고려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핸들링도 마찬가지. 물론 이건 라이브 커머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혼자 방송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누가 주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카메라에 커트를 넘겨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감독도 돼야 돼요. 내가 기획자도 돼야 돼요. 내가 진행자도 돼야 돼요. 판매자도 돼야 돼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 홈쇼핑은 MD, PD, DD 감독, 음향 감독 다 이런 분들이 다 따로따로 계셨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혼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라이브 커머스를 접근하시는데 조금 제대로 접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홈쇼핑의 특징은 이거죠. 홈쇼핑의 특징은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당 매출액을 따집니다.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분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는 진행자가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 우리가 얘기하는 사족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계속 판매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주문을 응집시키는 그 재핑 타임에서 진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열변을 토하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바로 이 재핑 타임. 거기에 뒷받침되는 어떤 톤이라든가 어감이라든가
뭐 어감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적 압박이 들어가죠. 세 가지 장점을 쭉쭉쭉 나열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방송의 혜택을 다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는 60분까지 계속해서 판매에만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장점으로 본다면 판매량이 많아질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다음 장 보시면 모든 장점이 다 노출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섞어가면서 마치 조미료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행이나 구도 같은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뭐 조개구이를 판매할 수도 있고 회를 판매할 수도 있고 생선을 판매할 수도 있고 현장감을 조금 더 많이 살리셨으면 좋겠다.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그리고 사적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도 저희 회사로 이제 채널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분은 애가 셋이고 애가 이제 넷이면 들어오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뭐 숙취 해소제가 이게 있었으면 먹였을 텐데 뭐 거기 성분이 괜찮냐 남자들이 먹어도 괜찮냐 건강이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질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쌓여나가는 거예요. 또 저는 말씀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방송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 판매 이외에도 제품 판매량 이외에도 뭔가 인간미를 어필을 하면서 이들과 같이 진짜 소통을 하면서 한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소통이거든요. 소통. 흔히 얘기해서 제품에 대한 질의응답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나를 보러 들어온 그 소비자, 시청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믿고 찾아주는 사람을 소통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꽁트나 상황극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재미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품 설명을 할 때만큼은 언어나 어투가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고 신뢰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질의응답하면서 일상 속에 그분들의 일상 속에 내가 스며들 수 있게 서로의 일상 속에 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점점 스며들게 되더라. 그래.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내 방송을 더 알차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송이 잘 진행됐는지 판매가 잘 됐는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자연스러움. 내가 방송을 하는데 자연스러웠나?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인위적인 모습으로 제품 판매만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하는 말을 진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줬는지 진실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물론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과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1부터 100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와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준비가 그냥 아예 안 되신 거예요. 절대 방송 준비를 하실 때는 1부터 10까지 완벽해야지 카메라 앞에 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 소통이 잘 됐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미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리뷰를 하시면서 댓글, 막 좋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내가 놓쳤던 부분들은 없는가 아니면 가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들을 이 시청자들이 이야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보들은 또 잘 수집해 놨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물해 가면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했던 닉네임 기억하세요.
그런 자주 오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 반응에 대해서 되게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 다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이도 여쭤보시고 성별도 여쭤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부터 사적인 대화도 많이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언 같은 거 많이 얻으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뭐 제가 뭐 말을 하는 거 잘 못 알아듣겠다거나 뭐 혹시 이런 부분이 없으셨나요? 하면서 오히려 여쭤보는 거죠. 그분들이 가장 정확한 모니터링 요원들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본 분들에게 잊지 말고 소통을 할 때 꼭 조언을 구하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비주얼라이징인데 외모, 막 머리 뻗쳐 있고 막 얼굴 막 탱탱 부어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개성 있고 재미있게 어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모습으로 해괴한 모습으로 나오면 약간 거부감을 갖게 뭐지? 욕을 먹더라도 쭉 갈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깔끔한 정돈 상태라도 유지를 해라. 그래서 호감을 얻을 수 있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자. 재밌는 건 나중에 팬이 1000명, 2000명, 5000명 싸웠을 때 해도 그때 되면 호응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접어두셨다가 일단은 깔끔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조명이나 각도나 뭐 이런 거리나 너무 밝진 않았는지 너무 어둡지는 않았는지 각도가 너무 틀어져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진 않았었는지 이런 것들. 배경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지금 뒤에 있는 배경과 잘 어울리는지 이 테이블과 이 의자와 이 색감이 다 잘 어우러지고 있는지 뭔가 따로 놀진 않는지 뭐 그런 모습들까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계속 끝까지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게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스럽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뭔가 방송을 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유입되는 연령층이나 그 성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진행자의 역할, 판매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분석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시간대별마다의 판매량도 똑같은 A라는 상품을 6시, 7시, 7시, 8시, 8시, 9시, 9시, 10시, 10시, 11시 다 다른 시간에 판매해보세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내 상품에 맞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무조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들이 나의 상품에 들어왔는가 그런 키워드까지 다 추출이 되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카페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